생활하면서 사실 이제 혼자 있는 경우 그 음. 우울증이 조금 많이 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주부 같은 경우 예. 이제 혼자서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인 경우 취직을 못 하고 또 혼자 집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우울증 예방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생활 습관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뭐 원론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인데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 자율신경을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데 제일 중요한 그 습관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좀 우울하다고 했을 때 누군가를 불러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누군가를 불러서 같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원장님 어떤 타입이세요? 저는 평생 술을 거의 마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운동을 하는 거죠. 확실하십니까? 당연히. 저는 나 술 마시는 거 봤는데 제 평생 마신 술이 소주 20병이 되지 않습니까? 20병 중에 제가 10병을 봤나? 아마 모르겠다. 이쯤에서 자 3천만이 기대하는 5천만 국민이 기대하는 수정통 질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뽑아주세요. 예, 오늘은 알겠습니다. 레드 색깔부터 감사합니다. 예. 자, 짠! 읽어주세요. 우울증 자가진단법은 사실 아마 그 병원에서도 우울증을 진단할 때 자가진단을 좀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무기력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2주 이상 지속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울증으로 한번 의심해 볼 만한지 않나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2주다 그죠? 2주 예, 이상 한 2주 지속되면. 이상의 우울한 감정을 계속 사람 만나기가 싫고 상실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상실감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은 2주 이상이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하고 전문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주입니다. 2주. 2주. 하나 더 뽑겠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세우시는. 계속 뽑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짠!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우울증이 만약에 너무 심각하다면 네. 식음을 전폐할 정도나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나 심각한 상태라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전문가 도움 없이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정신신경과 의사조차도 우울증을 앓게 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그 정도로 건져줘야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면 스스로 주변의 그 지인들, 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조금씩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용기를 내서 오늘 커피 한잔 할래? 이렇게 먼저 두드리는 용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용기가 필요한데 실제로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그 용기가 실제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 되구나. 예,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사람을 만나기 싫게 되거든요. 만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거나 이불을 덮고 누워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자신이 우울증이 생기는 이 메커니즘을 좀 공부를 하셔서 내가 지금 우울증이구나.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생활 변화를 통해서 하나씩 하니까 우선 바깥에 나가서 조금 걸어보면 좋습니다. 산책. 잠시 걷게 되면은
훨씬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좋아지게 되면 또 걷게 되고 또 걷게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아마 올레길이라는 게 있죠. 어느새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마 이런 개념에서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뒤에 둘레길, 뭐 해파랑길, 뭐 그다음에 갈매길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즉 유럽의 스페인 북부에 가 보면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800km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에 3만 명이 간다더라고요. 그 순례길을 가면서 걷다 보면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 꼭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 큰 질문이 생겼을 때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길이 순례길이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크기, 질문의 크기가 존재의 크기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멋진 말이다. 예, 내 질문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존재의 크기가 나오는 건데 그 질문이 큰 질문이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어렵죠. 예, 뭐 종교 단체나 뭐 아니면 책 속에서 고전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뭐 400km, 그다음에 800km 이런 순례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내면에서 자기 안에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이렇게 큰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해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스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꽁꽁 묶어놨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럼 걷다 보면 해답이 나온다. 예,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걷자. 예. 깜짝 놀랐대. 예.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예. 자, 짠.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이거 중요할 말. 것 같다. 아, 예. 네. 중요하다. 우울증 환자에게 보통 일반적인 우울증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툴툴 털고 일어나라. 그럼 어디 신나? 툴툴 털고 일어나라. 나도 지금 네가 겪은 거 다 겪어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운 차려라. 뭐 그만한 일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우울증을 어느 정도 중증도로 이상 우울증을 앓게 되면은 그런 말이 절대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예, 절대로 그렇게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 환자에게 귀를 열어서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환자 스스로가 조금씩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함께 하게 되고 이제 풀어지는데 그냥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러냐 털털 털고 일어나자 힘내라 화이팅 예, 힘내라 화이팅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해야 돼. 예, 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막 안에 쌓여 있는 거를 토해내면 예. 조금 시원한 그런 게 있는데 예. 그런 사람한테 힘내라 화이팅 이래서 하면 정말 공감이 안 될 것 같긴 또 해요. 꼭 하실 것 같아요. 저요? 예. 어딜 봐서? 힘내라. 저는 화이팅하는 스타일이에요. 원장 화이팅. 예. 자, 그다음 질문. 예. 예쁜 노란색이에요. 짠. 우울증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는 서두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우울증은 무조건 나쁘다. 저는 우울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울증은 약간의 다른 형태로 보면 독특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독특한 에너지. 예. 이제 정상적인 우울증보다 조금 더 우울할 때 병리적으로 가는 우울증으로 가면 사실은 환자가 되긴 한데 그런 깊은 중정도의 우울증이 아니라 조금 약한 정도의 우울증이 있을 때는 그 우울이라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많은 작품이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영정조 시대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 선비 집안이신데 그분은 열하일기라고 하는 당시
이 실학을 대표하는 문장가거든요. 그분이 원래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울증을 시장, 옛날 말로 저작거리인데 저작거리에서 우울증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 황제의 축하 사절단으로 그 중국의 열하라고 하는 황제의 휴양지가 있거든요. 휴양지가 있는데 북경 좀 위에 있습니다. 그 열하라고 하는 휴양지에 사신으로 따라가서 자신의 8촌 형님이 영조의 옹조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뭐 사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열하에 따라가면서 그 일대기를 적은 게 열하일기인데 예, 그래서 자신의 우울증을 이겨내고 그 우울감을 이겨내는 그 에너지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조선 후기에 큰 문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 외에 뭐 많습니다. 뭐 저기 로벨 문학상을 받은 까미라고 하는 까미. 예, 프랑스 문학 가도 사실 약간 우울한 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세계대 1차 대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분도 그런 문학으로 성화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뭉크 그 절규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절규. 그게 표현주의인데 대부분 작가들이 자연주의 그림을 그릴 때 그분은 이런 표현주의 그림을 그려서 표현주의 대표적 작가인데 뭉크 이런 분들도 자신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누이를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으면 세상을 다 잃은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에너지를 역이용해서 이렇게 미술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걸 보면 우울감이 꼭 무조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우울감을 잘 이용하면 그렇네. 훌륭한 작품이나 이런 것이 예술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쯤에서 개인적인 그 말을 한마디. 제가 그 음악 전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예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한다고 선생님들이 딱딱하게 한다고 너 감정이 없어. 그때 제가 우울증이 딱 왔으면 엄청 감정을 실어서 잘했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예술적으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 우울증이 왔으면 잘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우울증을 극복 못해서 더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일단은. 좀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본전은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예. 아니 그래도 혹시나 그때 우울증이 왔으면 세계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있는데 희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네요. 예, 좋은 말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짠. 우울증 꼭 치료받아야 하나. 예,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가벼운 우울증은 뭐 예술로 성화시킬 수도 있고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통해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심각한 우울증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오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치료받아야 반드시 치료를 받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서서히 거기서 벗어나오게 되는데 최소한의 본인의 그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야금야금 그 늪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생기게 되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그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곳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꼭 치료받도록. 예, 치료받으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질문지. 예, 마지막 질문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울증도 완치됐으면 좋겠다. 예. 근데 아까 실제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꽤 오랜 시간 우울증이 내 안에 머물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노래 제목인데. 아, 그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안 불러보세요. 무슨 뜻인가요? 대중가요에 뭐 아모르 파티라고 있는데 아모르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아모르 파티는 운명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가 아닌가 봐요, 파티가. 우리가 뭐 이렇게 파티. 이제 술 마시고 음식 네, 먹고 파티. 노는 파티가 아니고 아니고. 예, 뭐 F로 시작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파티네요. 파티. 예, 파티. 파티. 발음 좋으시네.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파티라 하셔야지. 가수가 파티라고 안 하고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 내가 좀 우울한 감정이 있는 것을 일단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난 조금 우울하지만 이 우울함을 내가 사랑하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또 여기서 야금야금 또 벗어나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좀 뭐 그 당시에 당사자는 좀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야금야금 벗어나는 그 과정에 삶에 또 희노애락이 있고 또 이미 내가 거기에 늪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벗어나가는 그 과정에 인생의 한 이제 여백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직자들은 네. 그림을 지어가면서 살고 보통 사람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산다. 그게 무슨 이런 말이 뜻인가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희망, 삶을 그려가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직자들은 수행자들은 오히려 그림을 지어가면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없애야 되는 거네. 이제 점점 단순화시키고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뭐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여기에 절망하고 이렇게보다는 이 우울증이 있는 나 자신을 우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삶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어가면서 단순화시키면서 살아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우울증을 앓는 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논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나와 타자의 사이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나에게 있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에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에고. 에고? 이지요. 에고. 이게 이제 뭐냐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 무조건 자기 중심적인 세계인 거죠. 그래서 나와 타자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 딱 붙어 있지 말고요. 나에게서 타자로 좀 옮겨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살다 보면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울증에 노출되기가 쉬운데 내 삶의 무게 중심을 타자에게 세상을 향해서 삶의 무게 중심을 옮기게 되면 우울감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거예요? 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이 많이 있잖아요. 네. 성인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살고 아들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우울감에서 좀 멀어지는 거죠. 뭐 내가 가지는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다 나누어 주는 마음,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봉사하는 저한테 마음. 좀 안 나눠주시고. 조금 전에 나누어 드렸잖아요. 맞네. 저 까먹었네. 네네. 또 드릴까요? 아니. 네. 예. 그런 거구나.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으로 무게 중심을 좀 옮겨가게 되면 묘하게 우울이라는 감정에서 야금야금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한 소식을 하게 되면 깨우치게 되면 어쩌면 훨씬 더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발을 디디지 않을까. 지금까지 에고이즘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으로 조금 옮겨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너무 좋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오늘 포차에서 준비한 음식은 예. 우울증에 좋다고 하는 진피차. 아, 예. 네, 우울증에 좋다고 해서 오늘 저희 포차에서 진피차를 준비했거든요. 예. 좀 따뜻하게 끓여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장님, 예. 어머, 향이 제가 만들어왔지만 예. 아니, 원래 진피가 향이 좋습니다. 향만 맡아도 약간 산뜻하게 우울증 치료되는 예. 것 같아요. 기가 순환되는 그런 느낌이지. 감사합니다. 네, 아유, 향기롭다 진피차. 뭔가 좀 상쾌한 기분이 드네요. 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진피차의 효능이 우울증 우울증에 도움이 도움이 됩니다. 되죠. 예, 네. 이게 심신의 그 편안함을 만들어주고 또 위장이 좀 활동이 잘 되게 유산 잘 분비되고 활동이 잘 되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관지라든지 호흡기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먹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예, 뭐 모든 차는 다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차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얼죽어 하면 안 된다고. 네네. 예, 차는 뭐 대부분의 차는 따뜻하게 먹는 따뜻하게 게 드시- 좋죠. 그리고 특히 이 진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하면 집에서 또 귤 껍질 까가지고 한 일주일 말렸다가 차 끓여 먹을까봐 이야기하는데 진피는 기본적으로 3년을 말렸다가 써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제 누가 말려줘요? 말린 걸 사도 되고 본인이 해도 되고요. 그래서 와, 3년 동안 말리려면 집에서는 안 되겠네. 집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안 왜냐하면 되겠네. 장마철에 이미 습기가 눅눅해지고, 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건조를 잘해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말리는 곳에서 사와야 되겠다. 그게 제일 편하기도 네.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집에서 귤 껍질을 한 일주일, 한 달 말려서 쓰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 좀 오래 말릴수록 차라리 5년, 10년 말린 귤 껍질이 좋은 진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향만 맡아도 약간 좀 무거웠던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두통이나 뭐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진피는 뭐 한약에서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예, 기순환이 잘 되기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방향성이 있는 모든 약재나 자연 산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청량감을 주고 그 기순환, 그다음에 혈액순환, 그다음에 마음까지 좀 쾌적하게 해주는 게 있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특히 박하 같은 경우는 페퍼민트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특히 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방향성 약재는 그런 향기를 잘 이용하면 향으로도 좀- 치료가 되는 것 같네요. 예, 당연히 지난번에 그 보약할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 뭡니까 사향. 사향의 방향성을 약재에 이용한 거잖아요. 굉장히 강한 사용성. 예. 주변에 이제 가끔 그 찾기 쉬운 걸로 아로마 오일 예. 이런 게 이제 귤 향이 나는 그런 오일을 바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뭐 향으로. 뭐 아로마 향을 쓰면 우리 몸의 보교감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하고 이완시키는 도움이 거니까 되는구나. 예, 뭐 아로마 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저는 그 진피 향이 나는 예. 아로마 오일로 한번 또 하고 반신욕 하고 자야 되겠어요. 예. 도움이 방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어떻게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우울은 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증상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점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타자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삶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조금 옮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또 제때 치료받으면 회복이 바로 되는 만큼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한방으로 한방에 푸는 한방포차 건강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